자,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그 가족 이론은 뭐 이렇게 쭉 써 있고, 가족 간호를 상지적 상호작용 이론, 요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가족은 사회 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체계로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위를 결정한다. 자, 뭐예요? 체계 이론 아니고, 그렇죠. 구조 기능 이론을 얘기하고 있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구조 기능 이론. 자, 두 번째, 가족은 환경과 에너지, 물질을 교환하는데, 그러면 체계 이론의 대표적인 단어죠. 문장이죠. 체계 이론. 자, 세 번째입니다. 개인 행위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상지도 상호작용 이론이네. 뭐 답은 3번이고 되게 쉬운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4번 이거 뭘까요? 내부 상호작용의 결과와 외부 체계와의 관계에 관점을 두는 접근. 이게 이제 구조 기능 이론이죠. 그 체계 이론은 내부 상호작용의 과정과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이고, 근데 여기는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 거니까 이건 구조 기능 이론에 속한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볼게요. 두 발의 가족의 발달 주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자, 각 발달 단계는 마지막 자녀의 나이와 학년에 따라서 구분된다. 아니지. 장자, 큰아이의 나이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각 발달 단계 가족이 완수해야 할 특정 발달 가업이 있다. 맞지요? 그래서 발달 가업을 다 완성했다면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자, 3번, 각 발달 단계에서 가족에 의해 완수되어야 할 기본 발달 가업은 가족마다 다르다? 아니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네,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나이만 알면, 아, 여기는 무슨 단계고, 이 무슨 단계는 뭐를 발달 가업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다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 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비혈연 가족이 중심이다. 아니건 아시지? 중산층 가족에게 딱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초혼 가족에게만 해당이 된다. 재혼 가족은 좀 안 맞는다라고도 표현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답은 2번이에요. 자, 9번이에요. 자, 검진 주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괜찮지요? 답은 1번인가? 자,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이고 자가검진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 1년에 2회가 아니라 2년에 1회지. 그러니까 틀렸네. 자, 3번 폐암 54세 이상 아니죠. 54세 74세고 30감년이니까 너는 틀렸어. 검진 주기 2년에 1회는 맞는데. 자, 4번 간암 40세 이상의 남녀로 간경변증 비형아 이것도 맞는데? 이거 6개월에 한 번씩 맞잖아요. 그럼 답은 1번 4번이에요. 조금 이상한데? 자, 이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하는 6대 암이고요. 근데 국립암정보센터에서 권고하는 7개의 암이 있습니다. 요걸 좀 볼까 합니다. 위암은 47세에서 74세야. 검진 대상이 2년이고 위내시경 검사 또는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이제 위장조영술. 자, 간암은 40세 이상의 이제 바이러스 보유자. 바이러스 보유자, 그리고 간경변증 진단받은 자,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장암이 45에서 80세고, 그 다음에 1, 2년 간격으로 분변 자멸반응 검사하고,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거죠. 유방암이 40에서 69세고, 유방 촬영술. 자궁경부암이 만 20세 이상이고, 3년에 한 번씩 하네요. 이거는. 자, 그다음 폐암은 55세에서 74세, 1년. 갑상선암, 보시면, 이렇게 선별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럼 요걸 갖고 답이 나오나요? 네, 그럼 위암 같은 경우가 47에서 74세고 2년 주기. 그러니까 나이가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라고 잡더라도 2년에 1회. 이건 틀렸고, 이거 자체가 틀렸고, 폐암은 55에서 74세라고 했고, 네, 뭐 30감년, 이건 1년에, 검진 주기가 1년이네. 그러니까 틀렸고, 간암하면은 40세, 그리고 6개월. 답은 4번이네.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프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한 6대 암은 워낙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암정보센터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나오면 골치 아프긴 하겠네요. 하여튼 4번.
자, 10번입니다. 인본주의 학습 이론에 근거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거, 옳지 않은 거, 인본주의입니다. 자, 학습 내용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은 학습의 일반화를 돕는다. 하나 내가 배웠어. 이거를 여기저기 한번 써먹어봐. 그럼 이거는 일반화를 돕는다.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인지주의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601쪽을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 책에 601쪽에 보시면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인지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 2번입니다. 대상자의 욕구에 근거한 학습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학습이 강화된다. 네, 맞죠? 인본주의. 학습에서 필수적인 것은 학습자가 경험에서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네, 맞는 거고요. 학습이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잠재력을 발달시키는 거다. 이것도 맞아요. 답은 1번. 자, 11번입니다. 구조 기능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하면 상호작용 이론. 맞죠? 네. 일단 1번은 아니고. 2번. 가족은 사회체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로서, 여기는 맞아요. 사회구조가 개인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구조기능 이론 맞지? 답은 2번 같기도 하고. 자, 3번 볼게요. 간호사는 전체로서 가족을 보고 서로에게 상호작용하는 구성원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다. 상호작용하는 구성원, 그러면 상호작용 이론이겠지. 자, 네 번째입니다. 개인은 할당된 역할을 지각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역할 기대를 받게 된다. 예, 상호작용 이론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3번의 앞에 부분 기억나세요? 전체로서 가족을 본다는 거죠. 결국 전체로서 가족을 보는 건 체계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예요. 상호작용하는 전체로 본다는 거죠. 가족은 상호작용하는 그 하나야. 따로 띄어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거 기억나시죠? 상시적 상호작용 이론에 의한다면 가족을 이해하려면 가족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표현도 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전체로서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틀린 말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돼요. 자, 12번이에요. 간호사업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돼 있고, 보건소의 통합보건사업 혹시 기억나시죠? 군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 1985년이었어요. 1985년. 농특법에 의한 보건진료원 제도 마련. 이 농특법이 1980년. 그리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발령받은 게 81년이었을 거예요. 하여튼 80년, 81년 같은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학교보건법 제정으로 보건교사가